군이 이러다가 잘못하면 쿠데타를 일으키지 일반적인 않겠느냐. 이런 국가 상황이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안정감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억측 차장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일신상의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고 그런 미래를 보는 시각 이런 걸 갖추지 않고 거기에 앉아 있다 보니 제대로 아젠다들을 설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 정부에서 최근에 미국의 안보 전문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한국 출신 최승환 교수의 글이 실려가지고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적으면서 군이 이러다가 잘못하면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겠느냐 하고서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나간 거고, 제가 볼 때는 2022년에 대한민국에서 이런 키워드가 등장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용어 아닙니까? 그래서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 분들은 용어 하나가 갖고 있는 상징성, 이것이 불러온 일파만파의 이런저런 얘기들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메시지를 내보내야 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도야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쿠데타 비유를 함으로써 이것이 나비 효과로 여기저기에서 이런저런 억측과 추정과 나름대로 그 상상의 나래를 피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최승환 교수의 글도 저는 그런 시각에서 바라봅니다. 물론 그 쿠데타 전문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모든 쿠데타는 그것이 군사 정변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이 되는데 푸시 요인과 풀 요인이 있다. 쿠데타 주재 세력들이 밀어붙이는 푸시, 또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그런 것을 유인하는 그런 또 요인도 있고, 그것이 합해져서 이런 불법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는 일종의 전복행위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전반적인 이런 국가 상황이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안정감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억측과 추론들이 많이 등장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비합법적 혹은 불법적인 무력을 통해서 권력을 획득하려고 하는 군사적 시도, 또 정변, 이렇게 얘기됩니다. 권력 체계 내에 들어있는 무력을 관리하는 집단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측면에서 내부의 일이고, 또 비슷한 개념으로 내란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조금 집단적이거나 개인적인 권력 체계 외부에 있는 세력들에 의해서 정변을 얘기하지요. 그래서 결국 불법이라는 거, 비합법이라는 거, 이런 측면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 헌법 체계를 갖고 국가의 시스템이 돌아가는 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근세사에서 우리는 이걸 목도했고 또 경험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긴장하는 눈으로 그걸 보았던 겁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서 군인들의 마음을 잘 읽지 못한다고 하는 시각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 대한민국 군이 그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는, 군 통수권의 그 개선을 위배하는 그런 엉뚱한 상상, 유인하고 촉발시키는 요인을 할 것이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뭐 아프리카나 남미 국가에서 뭐 아직도 그런 것들이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10위권 이내에 대한민국 선진 자유민주 국가의 대한민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참 서글픈 우리의 자화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쿠데타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 기밀이 유지돼야 되고, 어느 한 사람의 소수의 집단의 생각이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지휘 통제를 받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오픈된 사회 이런 데서는 이루기가, 그러니까 권력 불가능. 집단의 일종의 사조직, 얼마 전에 제5공화국이라는 인기 방송에서도 나왔듯이 12.12 일종의 쿠데타 반란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 통신망, 지휘체계를 장악할 수 있는 통신망의 특정 세력과 사조직에 의해서, 이른바 하나에 의해서 이것이 통제되고 그것을 정권 찬탈할 쿠데타로 연결하는 것에 악용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시대로 봤을 때 지금 대한민국 2022년 또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항해가는데 쿠데타라는 용어는 아주 적절치 않다. 그런 것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우리에 대한 모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군 통수권자를 향한 충성심, 그리고 결집력,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발적인 참여, 복종, 이게 전제돼야 되는 군인들의 집단이
혹시 쿠데타 가능성이 있는 집단으로 비춰지는 것 자체가 불명예스럽게 생각이 되고, 국내 치안 질서를 유지하는 이 경찰 집단, 쿠데타 세력이라는 말로 회자되는 것이 이게 마음이 불편한 일이에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인사가 상당히 중요하다. 군이 어떤 특정한 반발이나 또 경찰 조직이 반발하는 것은 인사 문제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 맥락에서 최근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국가안보실의 핵심 신모 차장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일신상의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고, 그런 분을 거기 자리에 앉혔다는 것 자체도 문제고, 이것이 전반적인 군 통수 체계와 군 지휘 개성에서 미치는 영향을 한번 지나간 일이니까 그냥 넘고 덮어두고 가자 이런 게 아니고, 군 인사야말로 군 수뇌부 인사 또 군을 통제하는 대통령 안보실의 이런 그 지휘 개선 라인은 정말 검증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엄선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검증이 안 된 거죠. 검증이 안 되죠. 이런저런 구설수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실 그 건물 안에서 남녀 문제가 불거지고, 그 끈 안에서 바르지 못한 청탁 압력으로 인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게 얽히고 설킨 결과가 이제 국민들의 마음을 몹시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군의 수준이나 국격의 수준이 상당한 수준으로 높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설픈 구석들이 많이 있어요. 군 통수체계라든가 이런 것들, 특히 무력 집단에 대한 관리나 인사나 그 운용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그 시스템은 좀 더 발전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문제부터 그 이후에 많은 안보 아젠다들의 그 실수가 많이 나왔던 것은, 이런 인물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자마는 반듯하게 이 세상과 미래를 보는 시각, 이런 걸 갖추지 않고 거기에 앉아 있다 보니 제대로 아젠다들을 설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 정부에서 세심하게 설계하고 다듬고 바로 잡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 상한학교 나온 독사파라는 아주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용어가 행행하던 시대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걸 뛰어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국방현실 혁신 4.0을 기치로 내세우면서 선진화된 국방과학기술군으로 AR을 기반한 이런 데 나가기 위해서는 인사 문제부터 군내 특정 세력을 키우느니 관리하니 이런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떨쳐버려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 고를 때 정신이 흐린 분들 걸러내야 돼요. 같이 옛날에 나한테 근무했다, 어디 같이 출신이다,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거 가지고 하면 안 되죠. 정말 그거 보고 있으면 정말 속상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 군을 리드해 나가는 국방 리더 그룹이 가지고 있는 그 인사권과 재량권을 진짜 불편부당하게 국가안보와 국민을 바라보면서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쿠데타 용어가 다시 부각되는 그 원점에 행안부 장관이 발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제기됐던 것처럼 국가 경영의 리더 그룹에 속하는 분들의 워딩, 메시지 전략 이런 걸 좀 더 세심하게 다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특별히 이제 군사 안보 전략 분야를 담당하는 분들은 정신이 정말 맑아야 됩니다. 일찍 일어나서 탁 목욕 제기하고 앉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의 일과를 설계하고 워딩을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나가야지, 연문을 뿌리는 생각이 머리에 스치거나 가면서 오늘 뭘 어떻게 좀 즐겨볼까 하는 생각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앉아서 국가 미래를 설계했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건 아찔한 일이에요. 그런 분들이 그 장군단의 일원으로 픽업됐었다는 것도 좀 어설픈 일이고 서글픈 일이고, 건강상의 이유이기를 저는 다시 한번 바람하지 않습니다. 좀 속상한 얘기였지만 이것도 간과하고 갈 수가 없어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